네, 반갑습니다. 박정TV 박정입니다. 오늘 57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힘을 내야 합니다. 이거 무기력해지면 안 되고 저들이 노림수가 그런 거니까요. 지금은 진짜 심기일전해서 어떻게 이 돌파할 거냐 이 상황을 이거는 진짜 전민항쟁이라고 들어보셨죠 과거에? 저는 요즘에 전민항쟁에 꽂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 국민적 항쟁을 일으킬 건가? 제가 그런 말을 썼다가 진역을 오래 살았습니다. 전민항쟁. 네, 오늘 나온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옆직이 늘 함께하는 분이시죠? 네,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의원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뭐 일요일 날 뭐 한 500명 모였다고요? 그 통계로 사인한 분들이 대략 500명이고요. 예. 사인하지 않고 주변인으로 오셨던 분까지 포함해서 대략 650명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생기고 예. 그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아니 맞아요. 그러거니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네. 그러니까 또 더민주혁신회의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스타트가 참 좋았다. 깔끔했다. 저도 잠깐은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아침 7시에 그 안진건 소장이랑 축구를 했는데 20분 뛰고 죽을 것 같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안 오셔서 이상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하루 종일 주무셨다는. 맞아요. 하루 종일 졌어. 자, 오늘 그래서 민주당 혁신 그리고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전국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지 굉장히 무거운 우리 앞에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여러 현안도 이야기하고 또 민주당 어떻게 바꿀 건지 또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다음에는 꼭 배지 달아달라는 남영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천 동구 미추홀구 지역위원장 남영입니다. 남영희 위원장님님이 낮술을 좀 드셨다고 아까 자백을 좀 했습니다.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했다고. 시국인지라. 음주 방송. 다 깼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 그리고, 이번에, 혁신위원으로 혁혁한 활동을 했고 또 대변인 역할까지 맡았던 김남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희입니다. 저희 방송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못 보셨죠? 아닙니다. 봤습니다. 구독자입니까? 네네, 구독하고 있습니다. 야, 다행이다. 아니, 어제 누구더라? 녹색연어 사무처장님은 구독을 안 하시고 처음 와서 바로 구독하시겠다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늘려가고 있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아직 100만이 안 되셨다고. 100만은 뭐야. 50만도 안 됐는데. 제가 녹색연합 사무처장님 뵀는데요. 박시영 TV는 물론이고 별로 유튜브를 안 보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인 줄 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짜 일단은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을 이름만 듣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본인 직접 하시겠습니까? 이거 누가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직접 하시겠지. 제가 보니까 저기 참여연대도 계셨고요. 시민사회 쪽에도 있었고 또 불지의 로펌에도 있었고 불지의 로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에서 교수 활동도 하시고 아무튼 민변 잘 나가는 변호사. 네. 제가 좀 다양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로펌에서 있다가 2011년도에 참여연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네. 어떤 이번에 활동하면서? 아니요. 이번 말고 2011년도에 그때 이제 제가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시민단체에 갔다고 그 네이버 다음 네이트판 일면을 장식을 했던 적이 있어서요. 그때가 제가 제일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런 깔때기 좋잖아요. 그럼 그때 안진건 수장하고 활동 같이 했습니까? 네네. 안진걸 수장님이 저를 기자님한테 소개해 주셨죠. 안진걸 수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되게 친해요. 친해요? 네, 친해요. 같이 또 동네도 비슷해가지고 제가 강동구에 오래 살았어가지고. 맞아. 강동구 사는데. 네, 같이 술 마시고 그래서 제가 안진걸 수장한테 물어봤어. 김남희 변호사 혁신위원 됐다 해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 했더니
아무 말 안 하는데. 아니, 그게 농담입니다. 그럴 수 없는데. 네. 아니, 좋다. 아니 우리한테 안익을 소장님 지금 네. 고정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교묘한 이런 네. 아이, 재밌습니다. 제가 끝나고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네. 자, 이런 농담도 요즘 시국에는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워낙 분뚝 터지는 일이 많이 터졌는데, 먼저 혁신 이야기 하기 전에 좀 현안들 조금 다뤄야 할 것 같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이 핵폐수, 진짜 그 해양특위라고 하잖아요. 방류보다 해양특위가 맞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좀 내일 한다는 건 아닙니까? 1시에? 그렇죠. 일본 정부에서 우선 우리 정부에게 알리기로 했다라는 것을 현 정부가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한미일 세 정상이 만난 이후에 전격적으로 일본에서 네. 어떻게 보면 기습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더 웃겨요. 일본에서 한국을 배려해서 24일 날 방류하겠다.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충분한 그 명분이 있죠. 한국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네.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까지 해주고 주변 도서 뭐 태평양 도서 연안국, 홍콩, 중국, 뭐 러시아 많은 나라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도 최인적 국가인 한국에서 이렇게 방조 아닌 동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 명분을 내세우기 딱 좋은 시점이니까 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제 일단 저걸 하나 볼까요? 우원식 의원을 필두로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래서 하나 비가 진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그 와중에도 그 일본 대사관에 항의 집회를 갔는데 서한을 안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땅에다 놓고 왔다는 건데 그 화면은 한번 보실까요? 쇼츠가 있죠? 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일본 대사관에 그 뜻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그것만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이고 그 뜻을 전달하러 왔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막고 일본 대사관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문 앞에서 가슴 찢어지는 심정으로 땅바닥에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이 고귀한 국민의 뜻을 문 앞에 땅바닥에 놓고 가야 된단 말입니까? 국민의 뜻을 일본 대사관 문 앞 땅바닥에다 놓는 심정 잊지 않겠습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굴욕적인 일본 대사관 옛날 같았으면 진짜 일본 대사관 화염병 던졌을 것 같아. 내가 청년 시절로 돌아간다면 진짜. 우리 당의 정면. 김민석 의원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대한민국이 일본의 하청 정부가 된 것 같다. 네. 저는 세계관 계속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현 정권이 이제 진짜 굴욕적이다 못해 진짜 이 굴종적인 모습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가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이 전대미문의 이런 핵 폐수를 바다에 뿌리는 것은 전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동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왜 역사의 죄인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뭐 내면에 우리 국익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할 말은 없을 수 있는데 국익이 있냐고요. 네. 우리 저기 강현 차장 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좀 할 말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굴욕 굴종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굴욕 굴종 힘관계에서 어쩔 수 없을 때 고개를 숙이는 건데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그런 과거의 식민지역 관계의 힘관계 어떤 역관계가 지금 그 불평등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지금 대등한 관계에서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누가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어떤 이제 이런 상황이 오니까 네. 합리적 이성으로 국익 관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뭔가 이상한 집단의 그 뭐랄까 마치 과거의 사이비에 도취된 듯한 네. 저희들도 그 이성을 넘어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차원 아닌가.
네. 대통령실 예산을 가지고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와 관련된 것을 홍보한다? 사실 일본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한국 사회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망국일로 가는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이런 식의 도저히 합리적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이상 뭐 도대체 이걸 네. 역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나중에 어떤 사건에 어떤 연유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게 뭔가 나온다면 뭐 그런 일이 뭐 하여튼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망국의 길이라는 표현이 예, 굉장히 와닿네요. 예. 우리 김남희 변호사는 뭐 또 자녀를 둔 입장인데 네,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저희 후쿠시마 이 오염수 핵폐수 그 해양 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네. 학교에서 급식을 먹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그 수산물을 어떤 식으로든지 먹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불안하고요. 네. 또 드는 생각이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손으로 뽑힌 사람이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한 좀 분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촛불 집회 나갈 겁니까? 네, 가겠습니다. 아, 좋다. 아니, 네. 그 더 열받는 일은 최근에 정부가 네. 아이들 급식에 있잖아요. 수산물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식 나왔어요. 오늘 대책이라고 내어놓은 것이 네. 기업 네. 그리고 학교 급식 이런 곳에 수산물을 더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아요? 그게 불가능한 정부에서 일입니다. 찍어 누른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네. 또 하나 열받는 건 이렇게 오염돼 있는 모두가 걱정스러운 그 해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군대에서도 계속 먹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 들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지금 우리 정부가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핵폐수 방류하겠다라고 얘기한 순간 대통령실이 어떤 말도 하지 않고요. 대통령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늘 김기현 당대표에게 질문하는 기자에게 뭐라고 했는데 기자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인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정부 정부 발표 중에 가장 기가 찬 거 그거잖아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찬성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뭔 말장난이냐고요. 저는 사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본의 기시다와 한국의 윤석열은 한 몸이었다. 피가 같이 그러니까 흐르는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계산 속에서 이게 지금 일련의 프로세스가 작동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기도 다 서로 조율을 했고 그리고 어떤 입장을 떼야하고 미국과의 한미일 관계 속에서 이게 입장 어떻게 째었나 나는 치밀한 각본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봐요. 철저하게 한 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우리 그 정부가 없는 거지. 지금 무정부 상태가 맞는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야 이거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떤 신념과 철학의 충돌이어서 정책적 수단을 이렇게 결정한다 하면 이성적이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집권했으니 책임을 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이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어떤 신념 철학 합리적 이상이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 늘린다 불가능합니다. 여기 해봤잖아. 제가 지금 제가 그 과거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예. 원장일 때 친환경 학교 급식에 거기 그 전담 기관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뭘 마음대로 넣고 싶다고 넣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작동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해 놓고 수산물 안 먹으니까 학생들한테 먹인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 학부모들이 아마 정말 바로 있죠. 촛불 집회 다 나오게 할 그게 아까 나올 거야, 말씀하셨던 아마. 전민항쟁. 전민항쟁이야. 학부모로부터. 매를 버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 음모론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 방류한다 하니까 우리 정부는 모른 척하고 뭔가 힘에 지금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뭔가 힘에 계시를 받고 있다. 계시. 그렇죠. 누군가 있다. 그렇게 하면 천공 떠올리는데. 기린?
네? 그들의 길을?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해야만 구군이 손 상승. 없는 날? 이런 거 아니고서야. 이해가 안 되죠, 진짜.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그러니까 이성으로 그 이해가 안 되면 뭔가 뒤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탄핵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 동의하고요. 이따 민주당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도 촛불 집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 네. 4시에 민주당이 집회에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네,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광화문에서 네. 집회한다는 거고 무엇보다 오늘 이제 일본 쪽의 동향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지금 여론 자체가 원래는 찬성이 꽤 앞섰었어요. 한 6대4 정도였는데 지금 팽팽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방류하면 이거 해양 투기하면 주변국에서 우리 일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거다. 그럼 우리한테 결국 손해 아니냐 이런 이유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 어민들이 네. 격렬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오늘 일본의 소식들이 저렇게 알려졌어요. 상당히 뜨겁게 싸우고 있고 일본에서도. 그래서 이런 소식도 좀 들렸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좀 세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찬성한 것이고 정부의 입장은 말장난하는 거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후쿠시마 건뿐만 아니라 지금 양평 김건희 노드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이 사태가 국정감사를 지금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아까 오늘 1시에 비가 오는데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도 현장에 만났는데 비가 원래는 안 올 줄 알고 가야겠다 하는데 비가 막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적게 모이니까 우리가 빨리 가자. 제가 이제 오늘 가려고 했거든 네. 아침에. 비가 많이 오길래 빨리 가봤어요. 한 30분 전에. 제가 집회장이 30분 전에 도착한 일은 거의 없는데 오늘 일찍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한 10분 정도가 계시더라고. 그러다가 1시 시작될 때쯤 이제 한 6, 70명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100여 분 100여 분 이상 가까이. 오셨어요. 네. 근데 그 모습, 스케치 모습 있죠?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계셨고요. 안진걸 소장님도 오셨고 또 여주 양평의 최재관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강득구 의원님 뭐 많은 분들이 최종현 의원 저 여현정 시의원이죠 저분이 군의원. 군의원. 네. 군의원. 네, 군의원 송기호 위원장, 남영희 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오셨어요. 비 이렇게 맞으면서 했는데 제가 공교롭게 일찍 와갖고 센터에 있었습니다. 지금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가운데 원래 저런 거 잘 안 있는데 저 뒤에- 아까 한 10명밖에 전에 안 와갖고 저 어쩔 수 뒤에 없이. 보라색 우산이 전데 안 보이네요.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센터에 있었다는 걸 양해를. 비는 많이 안 맞으셨나 봐요. 저 때나 와서는. 아니야, 처음에 비 많이 왔어요. 지금 저거는 조금 잦아들 때. 아니 옷이 그전에. 똑같아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굳이 굳은 날에도 꼭 참여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일이 또 상상 이상의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이 김건희 로드가 또 잊혀지고 있다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니 오늘 강득구 의원님이 이 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따로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새로운 진상에 대해서 거의 접근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했냐 이게 관건 아닙니까? 왜 누가 했냐 이게 이제 지시한 관건인데 상당히 많이 접근했고 결정적 증거를 거의 이제 확보 직전까지 와서 확보하면 아마 큰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드러나면 저희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도 좀 주시기로 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시더라고 강득구 의원님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모두 다 강북구처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총선용 비대위 꾸리자 하면서 대표 흔들 일이 아니라 후쿠시마 해양 투기부터 김건희 로드까지 저는 전 지역위원회 천막 치고 중앙당도 천막 치고 그야말로 비상체제로 돌입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내일부터 지금 집회하고 또 촛불 집회도 한다 하는데 대체로 지난 2016년 17년에도 시민들이 촛불에 봉화를 들었고 민주당 할까 말까 하다가 의원들 늦게 동참했잖아요. 네. 지금도 저는 그 지역위원회부터 전부 다 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의 좌표를 딱 찍고 모두 다 비대위는 그렇게 꾸려야 된다. 아니, 그것이 오늘- 바로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원외위원장들이 오늘 많이 모였잖아요, 아까. 그래요? 그래서 아이디어 나온 거 하나 천막당사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지금 최재관 우리 여주 양평 위원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데 벌써 48일째 천막 농성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양평 군청 앞에서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 천막 그 농성을 해 보니까 조직 결속력이 더 높아지더라. 그렇죠. 예, 정부에서 네. 모여주시기도 하고 후원도 답지하고 뭐 좋은 그 기능을 하는데 이참에 우리가 일단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먼저 당장 내일부터라도 각 지역에 천막을 다 이게 쳐서 천막 천막 당사로 농성을 하자.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집회시하고 야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진지를 구축하는 거지. 천막 당사로. 네. 제가 원외 협의회 이제 사무총장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제가 뒷일을 해야 돼요. 아까- 결의문도 써야 돼요. 지금 그 신바람 하기로 하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아까 원외 협의회 지역위원회 그 위원장이 김현정 위원장이 남영희 위원장이 돈이 많으니까 저게 천막을 하나씩 사달라 뭐 이런 저희 농담도 하고. 노원형 남영이- 회비 모여 있는 걸로 천막 하나씩 뿌려서 하자 뭐 얘기하고 아니, 왔습니다. 저도 어제 제가 대표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제 출판 기념회 때문에 아니 먼저 보고를 좀 드려달라 뜬금없이 가면 그런다고 그래서 하다가 제가 요즘에 듣는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적당히 좀 참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그때부터 쭉 쓴 거예요. 생각이 통했네요, 저희. 네, 천막 쳐야 되고 밖에서 보면 보인다. 그렇지. 대표님 주변에 의원들이 지금 문제인 것이다. 귀를 맞아요. 열어야 된다. 맞아. 싸울 때 싸우고 맞설 때 맞서야 되는데 지금 이러다 늘 한 테이프 늦는다. 맞아요. 모두 다 봉기하라. 맞아. 이렇게 하지 않고는 어려워요. 아니 근데 그거를 굉장히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원하고 있어요. 저도 커지니까. 지역에서 내려가서 많이 들은 얘기가 네. 헝그리 정신이 없다. 이야 맞아. 네, 아무도 이제 그 뭔가 등 따시고 배부른 느낌이다. 맞아요. 이걸 너무 말씀 많이 북찬 하시더라고요. 노수 그 시절을 네. 잊었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진짜로. 뭔가 야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아니 오늘 제가 그 실증적인 사례를 들을게. 아까 그 자리에 이재강 네. 부지사 경기부지사 지금 의정부에서 네, 열심히 누구죠 김민철 의원과 그 지역 김민철 의원 지역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재강 부지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한 10며칠 동안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1인 시위 문구에 그 후쿠시마 건하고 양평 이거 하면서 뭐 윤석열 사과라는 문구가 계속 있었어요. 그걸 그전에 사람들 보고 끄덕끄덕하고 가다가 오늘은 그걸 딱 보고 화를 내더래. 화를 내더래. 이게 사과 아니다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바로 시민들이 달라진 거야. 그럼요. 지금 참다 분노가 이제 올라와서. 폭발하는 네.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딱 그 정서가 와닿더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와닿더라고. 이심전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핵폐수 방류 소식을 저희가 이렇게 빨리 듣게 될 줄은 몰라서 그랬죠. 전 듣자마자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짧게 썼는데요. 헌법을 유린하며 국가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탄핵이 답이다. 이렇게 썼고요. 예. 이대로 오늘 그 전체 지역위원장이 있는 방에서 우리 김용민 의원도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탄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탄핵 발의하자.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우리 더민주정부 혁신회의에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하나는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역 집담회에서 누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혁신 언어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안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물으면 네. 잘 답을 안 한대요. 근데 그걸 쫙 나열을 해서 혁신안 중에 1번은 대의원제 1대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써가지고 네. 문항별로 찬반을 밝혀달라면 싹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한대요. 다 안 해주면 야박하잖아요. 반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찬성하고 요거는 반대한다. 그래서 혁신 언어형의 문제를 내자 이런 것도 있는데 기왕에 나온 김에 천막 당사 찬성하냐. 네? 그 우리가 바로 네, 내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저희가 우리 앙케이트 하면 네. 5만 명 뭐 이렇게 참여하거든. 그리고 바로 할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의원들도 의원들인데 우리 국회의장님이 한번 1인 피켓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장? 국회의장님. 얘기하지 마. 그거 오래 걸려. 거기만 바뀌면 다 바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힘 빠지고
지금 뭐냐면 전체를 바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의지가 있는 사람부터 뛰쳐나가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전망당사나 다 이런 게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강북공원은 오늘 우리가 막 얘기하니까 다 적고 동의하시더라고. 돈이 좀 있으면 천막은 더우니까 이제는 농막 있어요. 농막 농막은 이동용 안에 에어컨 있다. 네, 하여튼 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은 없어요. 그런 돈은 없어요? 몇십만 원 있어요. 몇십만 원. 체포동의안 얘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가 시사점 있는 얘기만 딱 드리면 박광원 원내대표가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행위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뭐 일부 극소수 반명 비명계가 뭐 목소리를 냈잖아요. 근데 이게 당의 전체 비명계들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착각이야. 네. 그래서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재명 대표 일단 명분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2년 동안 수사해놓고 국정감사하고 9월 달은 대정부 질의가 돼 있거든요. 10월 달은 국정감사가 있고 이때 그러니까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확 폭로하고 이게 문제가 커지는 시기야. 쉽게 얘기하면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야. 그거를 물타기 하려고 사실은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들고 나오는 거거든. 그럼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8월 말에 하거나 아니면 니네가 12월 10일 이후에 예산이 끝난 다음에 연말에 해라. 총선 앞두고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근데 굳이 9월 달에 추석 앞두고 하려고 하는 것은 추석 여론도 있지만 그 국감하고 대정부 질의에 이 여권의 실정이 밝혀지는 걸 묻으려고 하는 국면 전환 이 의도가 제일 크고 민주당 흔들기 위한 거거든. 민주당에 쫙 갈라치기 내분이 심해질 거를 노리는 건데 착각인 게 명분이 없고 첫째. 두 번째는 아까 시기적 문제 때문에 비얘기 중에 하나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갈라지면 본인들이 내년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해요. 네. 지금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기준은 본인이 재선에 성공하는 거야. 나머지는 관심 없어. 솔직한 얘기로. 재선에 성공하는 길이라면 뭐라도 해. 이 똥이라도 한번 발라먹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일부 극소수 늘 내부 총질하는 의원들 몇몇이 떠드는 얘기지 다수의 비명계들도 이재명 대표를 저는 그렇게까지 네. 흔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 뇌피셜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즉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안해서 떠는 사람들 몇 명이 와글와글 할 뿐이지 실제 친명 비명 관계없이 이재명 없이 총선 없다. 이재명 없이 민주당의 비상이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대표 흔드는 일에 지금 대체로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네네. 광주에서도 의원님들 만나보면 지금 침묵이 대세예요. 누구 하나 마이크 잡는 순간 내년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존 비법에 대해서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당원들의 정서를 알지. 심지어 송모 의원도 아무 말 안 해요 요즘에.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세게 송모 의원이 누군지 아시죠? 알아. 네네. 세게 건드리는 의원들 있잖아. 민주당으로 안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것까지 생각해. 내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과 상당히 이야기 됐다. 딜이 됐다. 이모땡 민 떠오르네요. 막.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게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민주당으로 나간다. 이 보장이 없어요. 여러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건 극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정성호 의원하고 김영진 의원이 한동훈의 행태에 대해서 어제 보여줬던 이 국회 그 상임위에서 보여줬죠. 깐족거리는 거. 그 최강욱 의원하고 한마디씩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장관이 모든 거에 뭐 수사를 관여하는 듯한 말 많이 하거든. 뭐 구속영장이든 뭐든 구체적 지시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암시를 해. 이런 총장, 이런 장관 20년 정치하면서 처음 봤다. 이렇게 이제 비판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편의점 물건 사들 이재명을 불러 제낀다. 깡패, 김성태 쌍방울 회장 깡패 말이나 믿고 이런 좀 직설적 표현했는데 좋았어. 제가 이 너무 잘해주셨죠. 표현 보고 원래 김영진 의원님은 사석에서도 그렇게 과격한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저 양반이 좀 보수적이다 할 만큼 신중한 분이거든요. 원래 좀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발언을 딱 보면서
이러면 탄핵하겠다. 김영진 의원님이 이런 발언이 나왔다. 그런 정도예요. 분노의 임계치에 와 있다. 네. 아니 나 얼마 전에 한 뵀는데 네. 원래 이 양반도 술을 좋아하거든요. 네. 뵀는데 약간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 딱 싸울 태세가 좀 돼 있더라고. 그거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왜 방송 나가냐 물었더니 나가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얘기해 줄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야. 국회의원 중에. 본인이라도 지금 나가야겠다 해서 나간다. 잘했다. 네, 그 제가 볼 때 얘기했어요. 대표님 주변에 가장 신중한 분이고 저희 선후배들 사이에 이렇게 있어도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거나 하면 굉장히 그건 좀 천천히 생각해야 된다. 항상 좀 합리적으로 고민하는 이런 분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 예, 저한테도 늘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합리적이라 너무 합리라는 말이 너무 좋아. 신중. 오늘 좋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오늘 좋은 그렇죠. 한동훈을 네. 저 두 의원님이 정말 정리를 이번에 잘해주신 잘해주신 것 같아요. 거죠. 그리고 우리 최강욱 의원님 깐족이라고 딱 네. 정의 내려주셨고 전 중요한 게 국무위원은 어쨌든 임명된 사람이에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저희를 대변해주는 국민을 국민이에요. 국민 대변하는 대표자인데 사람. 그렇죠. 어디서 감히 맞아요. 말이 됩니까? 아니, 함부로 대답하고. 아니, 근데 한마디 한동훈 장관 억울하면 총선 출마해. 총선 출마해. 진짜 남양이랑 붙어줘. 불쾌해 죽게. 와. 진짜 그리고 편의점에 물건 사듯이 저 표현도 뭐냐면요. 편의점 간 한동훈 해서 막 도는 밈이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에 본질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셔가지고 저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을 하셨다. 아니 진짜 저 생각했어요. 법조인에서 같은 법조인 출신 네. 한동훈 어떻게 보십니까? 좀 창피하죠. 굳이 그 자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 나라에서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자리인데 왜 거기서 마치 자기가 뭔가 정치적인 그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는 그 행동들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검찰 예. 검사들이 사실 들고 일어나 하는 게 검사들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 거야 한동훈으로. 저 아까 맞아요. 빤족거리고 아나무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인가? 좀 검사들이? 품위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국가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처음부터 깝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대화의 핵심은 설득력이거든요. 네. 설득력. 때로는 그게 변칙도 있고 반칙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대화할 때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토론의 기술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치 그 초등학생들이 떼쓰는 듯한 그렇지, 맞아요. 예, 말의 총량이 많으면 설득력이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고 예. 우리 강의원 사무총장 한번 붙어야 돼 한동훈이. 아이고 말 못합니다. 일단 눈빛에서 제압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상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발 좀. 네. 다만 제가 지역군 좀 괜찮습니까? 어디 제 서구갑이요? 네, 광주 서구가 네. 어쨌든 잘하고 계시죠? 아니요,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 요즘에 우리 송갑석 최고위원님이 말을 안 하신다는 거. 조금 뭔가 의미 있는 얘기 자꾸 해주셔야 존재감이 드러나는데 도대체 동네에서든 페이스북이든 아까- 최고위원회에서든 아무 말씀을 안 하시기 아까 때문에. 이재강 그 경기부지사 얘기하니까 내가 이제 김민철 의원 얘기하잖아. 김민철 의원이 누군지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김철민 물음표 그러니까 김철민, 김민철 비슷하잖아. 두분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이고 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거든. 근데 이분이 이제 전해철, 이낙연 아주 가까운 분이시죠. 김민철 의원이. 그래서 이재강 부지사가 좀 각이 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뭐 경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나중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뭔가 이제 저는 뭐 왜냐면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뭐냐 하나는 능력적인 측면의 문제 해결력, 능력이 좀 뛰어난 분이고 뭐 거기에 추진력도 담보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개혁적인 게 있잖아요. 선명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게 사실은 만약에 그 전투력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민주당의 후보의 자격은 가장 중요한 거는 능력적인 측면 문제 해결 능력과 아울러 이 전투력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공감 능력도 있어야죠. 시민들,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런 것도 있어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을 내걸고 뭐 정치를 해보겠다 하는 자들이 신인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게 본인 스스로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전투력
그다음에 공감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저는 곱씹어 봐야 한다고 솔직히 봅니다. 그 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빨리 채워야 돼. 그렇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훌륭한데 저 사람은 뭐 이재명 대표 이름만 팔지 제대로 이재명 같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느껴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충원을 드리고 지당하신 싶어요. 말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위너 프로젝트에 모시는 더민정부 혁신회의 소속의 상임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님들은 이재명식의 정의로운 신념, 또 이재명식의 유능한 실력,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현장의 실적을 갖춘 분으로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같은 분. 오늘 갑자기 추천을 하더라고. 네,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네. 지난 일요일날 행사를 잘 깔끔하게 마무리했던 오늘 들어서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이 그래서- 패널 4명 중에 가장 짧게 얘기하셨는데 가장 임팩트 있게.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 박수 받아. 아니 나중에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이 갑자기 과거의 남영희가 아니다. 엄마? 과거에도 훌륭했지만 네. 훨씬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셨어요.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통탄할 일이다. 그러면서 쫙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그래서 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우리 변호사님이 혁신이의 그 속사정 같은 얘기를 좀 오늘 나오신 김에 좀 네, 그게 들어가야지. 해주셔야 마지막 하나만 좀 하고 이제 혁신 들어가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중심을 잡고 이 진짜 투쟁 전선에서 구심체로서 역할을 하셔야 하잖아요. 이 단순히 민주당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 정권의 폐악질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든 국민들을 이끌고 가셔야 하거든. 어떻게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 지금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왜 그들에게서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도 떠나서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지금 완전히 뭐 흘러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1야당 민주당이 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분노하고 계세요. 그것은 지금 대여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국민들 마음에 다 성에 차질 정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전 이 핵폐수 방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배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재선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총선까지도 생각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 정부가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게 싸워야 되는 부분. 저는 그 앞에 우리 이재명 대표도 함께 서서 끌고 나가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남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재명 대표 좀 지금 국면에서 돌파했으면 좋겠습니까? 싸움을 어떻게 전개했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혁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당원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말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정말 야성을 찾은 민주당 이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으셨고요.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기대도 엄청 크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네. 지금 각지에서 너무 이제 공격하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까 이제 더 나서지 못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필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네. 좀 앞장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한번 네. 해주시죠. 저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혁신안의 독립적 타결, 즉 무슨 얘기냐면 수정 보완 아니고 네. 이걸 원한 그대로의 타결을 원하실까요? 수정 보완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는 타결을 원하시겠죠.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검사 탄핵 법안 발의하는 걸 원하실까요? 발의하는 원하는데 지금 막혀서 못하고 계실까요? 검사 탄핵. 막혀 계신다. 세 번째 아까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제안했듯이 천막 당사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실 원하죠. 겁니다. 이거 하면 돼. 원래 이재명의 피입니다. 그렇죠. 그걸 뭘 보면 아냐면 당대표 이전에 이재명은 늘 그런 선택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렇죠. 만인이 하지 않을 때도 그렇게 선택인데 제가 알아보니 사직성의 각오로 싸우고 싶어도 대표인 겁니다. 지금 대표. 혼자 다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고 국회 여러 초선 중진 의원들까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동의하는 너무나 신중한 의원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으니
원내에서 민주주의 그만하자. 네. 이재명 방식으로 도지사던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먼저 치고 나가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평당원 권리당원들이 다 책임지겠다. 대표가 뚫고 깃발 들으면 봉화 불만 집회라 다 모인다.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중앙당사 아까 천막당사 얘기했지만 중앙당사를 광화문 앞에 차리고 쉽게 네. 얘기하면 원래 그 해야 돼요. 원래 대표님이 광화문에 그거 하잖아. 단식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저는 제 페북에 올렸습니다만 제 페북 한번 띄워주세요. 이 범국민 운동 본부를 띄워야 돼. 탄핵에 대해서 제 거 띄워달라 했더니 김용민 같이 올려놓으셨어요. 아니 좀 무슨 얘기냐면 맞습니다. 이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부 과거 80년 그렇죠. 국본처럼 국본. 그걸 만들자 이거야. 근데 거기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이거야. 네. 민주당이 모든 걸 걸려고 할 때 국민들이 호응할 거라는 거야. 지금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나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계 다 망라해서 단일 대우로 결성하고 저기 사진하고 이름을 바꿔요. 사진을 저 이재명 대표로 하고 이름을 이재명으로 바꿔요. 네. 좋아. 네.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 저렇게 100만이 모이면 일본이 놀라고 윤석열 놀랍니다. 네네. 진짜 이번 다시 촛불이 일어나나 걱정 이 놀랄 거라고 봐. 추석 전에. 그 다음에 지지율이 20% 10%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저들도 놀라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천막 당사 치고 국민들한테 공동 정치 행동, 공동 생활 행동 핵심에 이제 다시 노제편 합시다. 노제편. 노제편. 네. 과거처럼 그래서 국민들도 뭔가 지금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분노가 노제편도 필요하잖아요. 좋아. 네, 노제편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발 이재명 대표한테 그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냐면 부탁 여기 특권이니까 언론 노조에서 말이죠. 방송 그 통신위원 네. 방송 그 위원들 그 김현 의원 이제 그만뒀잖아. 근데 벌써 우리가 공모 절차를 들어갔어요. 김성수 뭐 전 의원 이름이 그렇습니다. 오고 이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론 노조에 주장하는 거와 그 당내에서 일부 주장하는 게 이제 해법이 다른데 네. 이러면 대표가 끝장토론 붙여야 돼. 그래서 언론 노조 민주당의 그 언론 개혁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싸울까 말까 하지. 이것도 해법도 서로 다른 상태에 있으면 힘도 하나도 안 모아지고 될 것도 안 돼. 그래서 김성수 이렇게 모집 공고 들어간 거 보면 내가 화딱지가 난 거야. 이건 전략이 없는 거야. 전화번호 있잖아요. 직접 아니, 전화를 하시지. 아니, 내가 전달하라고. 진짜 어제도 얘기했지. 아니, 난 그런 게 답답한 거야. 민주당에. 제가 있다 보면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정교조는 정교조대로 정기국회 전에 대표님 면담 잡아달라 해서 지금 공문 들어가고 또 복지계는 복지계대로 오늘 저도 그 카톡을 많은 분들한테 보냈는데 그 임대 요양원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임대 요양원을 시작하면. 근데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아까 말씀드렸던 망국의 길로 가는데 너무나 사고를 사반의 똥을 싸놓으니까 누구를 찾냐면 지금 이재명 미래의 대통령 이재명 대표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해결을 못해도 좋으니 최고위원회 끝나고 가다가 세미나하고 있으면 토론회하고 있으면 손이라도 좀 흔들어주고 가라. 지금은 해결 못해도 미래에 다시 그 회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도 좀 전달해달라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장이 딱 서야 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다 각각의 이와 요구 가지고 분노에 차 있거든. 이게 장을 딱 깔면 종교계, 시민사회, 민주당이 다 합쳐서 깔면 거기에 교사들은 할 얘기가 있고 아까 주부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쌓여있는 사람들이 하나 윤석열 탄핵으로 윤석열 물러가라 퇴진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셨잖아요. 저희 더 혁신의 국회에서 할 때 마지막에 1분 발언대 줬거든요. 마이크를. 봉기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진행을 했는데 마이크를 끊으려고 했더니 사무총장 사퇴하라. 행사가 3시간 반을 1시간 반을. 와. 그래서 서울 출범식은 30일 날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쌓인 것들이 있으니까. 2분 발언대로 바꿨답니다. 네. 2분 발언대. 네. 2분 발언.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곳곳에 만민공동회를 열고 거기에 시민들한테 자기 발언을 하게 하고 그렇지.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경청하고 그렇지. 그것을 제도화해서 어떻게 민주당의 앞으로의 투쟁 전략을 짤 것인지를 거리에서 배워야지 만민공동회 좋다. 쇄신 의총에서 배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좋아 만민공동회. 맞습니다. 그렇죠. 곳곳에 만민공동회를 열자. 좋아. 자, 이런 뜨거운 열기를 살려가야지 혁신한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위원회
그 참 진짜 고생 많이 했다는 느낌이 진짜 이 보고서를 보고 전 느꼈어요. 이 보고서를 보고 106쪽. 106쪽 보고서를 다 꼼꼼히 읽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박수를 일단 여름에.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아,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여름을 불태웠습니다. 예? 여름을 불태웠습니다. 여름을 불태웠다. 야, 그렇구나. 저기, 우리 이제 혁신 구구절절한 뭐 여러 세부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일단 네. 뭐 기억에 남는 뭐 이야기들, 뭐 에피소드 네. 많이 안 알려진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새날에서 얘기한 거 말고요. 우리가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박상팀과 꽤 네. 오랫동안 해설을 네.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알아 우리 시청자들. 네. 응. 오늘 뭔가 안 나오면 혁신위원님들 매주 계속 부를 겁니다. 한 명씩 나올 때까지.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근데 저희가 정말 놀랐던 거는 진짜 저희를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뭔가 회의를 하고 나면 저희가 진짜 이 얘기 절대 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몇 시간만 지나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무슨 기자들, 얘기, 기자들한테. 기자들에서 무슨 얘기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연락이 오는데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 만나는 자리가 몇 번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비공개로 만났거든요. 네,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네. 근데 저희가 만나기 전부터 이제 만나냐고 계속 연락이 왔고, 만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자들한테 또 연락이 오더니 단독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먼저 만난 거를 막 기자들한테 저 그 아유, 기사 그거- 뭔지 알 것 같아. 코로나 때 이렇게 아유. 만나지 못했던 뭐 그런 그 초선들 뭐 이런 거 내용을 아니었어요? 막 흘리고 그리고 사실 저 좀 억울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 저희 위원장님이 코로나 초선이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의원님들이 먼저 했어요. 앞뒤 자르고. 자기들이 먼저 만난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잘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저희 코로나 때 당선돼가지고 서로 좀 많이 못 만나서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해요. 막 안 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이 잘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 다음날 아침 그 라디오에서 위원장님이 코로나 초선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갑자기 저희가 막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기사가 뜨는 거예요. 의원들이 분노해가지고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했다라고. 근데 저희는 그날 회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네. 또 이렇게 갑자기 뭐 사과한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참 그게 알 수가 없다. 그게 늘 하던 수법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진짜 나쁜 아니 습관인데. 언론인들도 아니, 앞뒤 자르고. 편집해서. 저희가 장기태 혁신이 할 때도 한두 번 회의에서 센 얘기들 쭉 나오잖아. 바로 언론 있어. 그럼 거기에 배석했던 정치인 아니면 보좌관 아니면 당직자. 세 부류 중에 하나에서 새 나갔을 가능성이 많거든. 그 다음부터 무슨 당원들이 참여하는 뭐 당무감사나 당원이 뭐 하면 저쪽이 개딸 프레임으로 딱 씌우잖아요. 겁이 나서 발언을 안 하더라고. 나만 계속 발언하고 그래서. 그래서 한간의 소문이 박시영 혼자 얘기 다 했다. 네, 저희는 이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 내려놨어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나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 그냥 이제 내려놓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잘 맞긴 했어요. 그래서 거의 싸우지도 않았고, 야. 그러니까 막 뭔가 이제 안에서 뭔가 갈등과 투쟁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그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라는 좀 한 마음으로 네. 혁신안들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얘기할 때 마지막에 되니까 아무래도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역들은 막 반발하죠. 네네. 세죠. 그 외부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근데 제가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참 당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사실 당원분들 직접 많이 만나고 다니기 전에는 저도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원들의 네, 생각에. 당원들에 대해서 뭔가 뭐 소위 뭐 열성 당원들이 뭐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특히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기사를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서 당원분들이 가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너무너무 말씀 잘하시고 아, 그러면. 그리고 네. 당원 당규 이런 거를 다 꿰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 진짜 오히려 의원들은 모르시고. 그러니까요. 의원 제가 오히려 거기서 만났던 분들 중에 의원들은 몰라. 의원분들을 뵀을 때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당원분들을 만나고는 아니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이렇게 한국 정치에 대해 잘 아시고 또 그리고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모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도 재밌었던 게 이제 당원분들을 만나러 지역 행사를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막 화를 내세요. 예, 민주당에 제대로 대한 못한다. 예,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시고 그다음에 좀 지나면 서로 싸워요. 막 누구 욕을 하면 그건 아니지 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러셨는데 신기한 거는 한 1시간 정도 행사가 진행되면 네. 교회 부흥회처럼 이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 해소가 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속이 풀리는 네, 거지. 속이 풀리고 그 결론은 민주당이 잘 돼야 된다. 내가 그거 한마디만. 맞아요. 이게 민주당 저 본청 계단 앞에서 뭐 단식할 때 저희 가서 막 중계하잖아. 그러면 앞에 흔히 말하는 열성 지지자들이 쫙 모여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서 질문할 사람은 막 엄청나. 그 얘기를 난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대화하고 그만큼 소통하고 싶은데 의원들과의 맞아요. 소통할 네. 기회가 없었던 거야. 맞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고 근데 그걸 충분히 저희가 들어드리고 얘기를 하게 했더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실타래도 풀리고 그러니까 마음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민주당이 잘 돼야 되고 우리가 함께 잘해야 되고 그래서 혁신위원들이 마지막에 얘기 조금만 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막 다들 너무 행복하게 으쌰으쌰하고 예. 진짜 내년 총선 꼭 승리해야 된다 막 이런 부흥회처럼 끝나고 나이가 분들이. 지긋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죠. 네, 근데 굉장히 다양했어요. 젊은 분들도 많이 뵙고 20대 이런 청년분들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그 은퇴하신 분들 막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분은 그 경상도 쪽에서는 이 그 배달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그 헬멧에 어. 윤석열 탄핵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끝내준다. 근데 이렇게 다니면 네. 막 진짜 차들이 옆에서 막 빵빵거리고 네. 괴롭히는 아니 호응이 아니라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지역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본인 지역, 본인 지역. 울산. 네, 울산이셨는데 울산 그래도 민주당. 네. 자, 울산에 네. 배달하시는 배달 노동자 중에 헬멧에 윤석열 탄핵을 하고 계신 분을 찾습니다. 아니, 근데 다음 주에 모셔가지고 인터뷰. 아니, 모셔. 일당 드리고. 일단 제가 쏠게요. 진짜 정말 네.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열정적이시고 진짜 그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분들의 느낌이 약간 독립투사 같은 마음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말씀들도 너무 잘하시고 정말 진정성도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힐링이 되고 또 제가 당원들에 대한 오해도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근데 또 의견이 모아졌어요, 많이. 그 속에서 모여진 거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역 의원들이 너무 기득권이 강해서 어떻게든 이제 뭔가 내려놓고 국민들 옆으로 돌아오는 그런 좀 공정한 경선 뭐 이런 것들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혁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난 그래서 설문조사 그거 네. 여쭤보고 싶어. 이게 이번에 사실 여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맞아요. 설문조사 굉장히 중요했죠. 국회 보좌진들하고 네. 당직자들과 당원과 지지자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네, 네. 현상을 바라보는. 난 사실 그 얘기를 계속 우리가 했거든. 네. 여의도가 고립돼 있다. 네, 네, 여의도는 진보 유튜브를 안 봐. 국회의원도 안 보고. 아니 실제로 그래요. 아 저도 정말 설문조사 결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을 거야. 네. 그래서 오히려 국민과 당원들의 차이보다 국민과 당직자의 차이가 더 큰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그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선거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쪽이 아닌데 오히려 당직자나 그 보좌관들이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시거나 보수적이에요.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걸 보면서 좀 아쉽긴 했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개딸 부분도 네. 저 조사해봤더니 다 6번째 항목 거의 꼴등이야.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이미지 나빠지는 원인 중에 어디냐. 네. 예를 들면 그게 핵심 이유가 아니거든. 네, 그렇죠. 근데 막 그런 거를 부각시키잖아. 의원들이나 네, 여의도 네, 쪽에서는. 근데 아니거든. 네, 그 열성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 느낀 점은 기존에 계시는
그 당에 계신 분들이 당원들이 이제 민주당이 혁신하길 바라고 좀 달라지길 바라니까 그게 좀 이게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근데 사실은 그 당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건 당원들이 결국 원하는 건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정당. 네, 이기는 정당이고 잘하는 정당, 유능한 정당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잘하면 그게 당원을 피하거나 당원의 문제를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말 당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읽고 거기에 맞는 혁신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살 길이다.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네, 진짜 중요한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딱 듣고 정말 제대로 간파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저번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이제 우리 서복경 교수님이 쓰신 좋은 칼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갯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조직화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몇몇 이른바 비명계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 우리 그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당이 흔들려 팬덤이 문제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팬덤을 자기 걸로 만들면 돼요. 소통하면 그들과 모든 게 다 호흡이 된다는 거죠. 부러워서 그래요. 그런 걸 못하면서 계속해서 악용을 질투나서 하고 그래요. 아유, 아니, 제가 나는- 답답한 건데 그걸 느끼셨다는 거 네네, 아니에요? 많이 아니, 나는 그분들이 나중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한다고 하는데 왜 쟤만 제대로 좋아하냐. 해야지 당원들이 그렇게 원하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쟤를 좋아하냐. 그 근데 시대 제- 정신을 모르는 네.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진짜 한 2시간 정도 그 행사를 진행만 해도 당원분들이 충분히 네. 소통만 됐다고 느껴도 굉장히 마음이 다 누그러지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실 한때 이제 노인복지관 관장이었어요. 노인복지관은 모든 어르신들의 욕망의 푸념장입니다. 며느리한테 말 못하고 아들한테 말 못한 것을 70 넘으면 그게 권력이 돼가지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사들은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을 싫어하고 아동복지관에서 아동을 싫어하고 청소년복지관에서 청소년을 싫어하는 이런 어떤 웃지 못할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만민공동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얘기하시라.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시라. 준비해서 얘기하시라. 어른들이 얘기할 때 계속 들어주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네. 여기 써놨는데 분노하는 시민들은 해법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 좀 맞아요. 들어줘. 들어줘. 네, 경청 공감하는- 해법이다. 네. 만민공동회. 네. 근데 의원들이 그걸 몰라요. 어른들이 나중에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는데 관장은 들어주기만 했는데 가면서 오늘 참 고맙다 그러면 내 말 들어줘. 맞아요. 그럼 예. 국민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알아요. 많이 느꼈어요. 들어주면 나중에 서로 잘하라고 서로 격려하고 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여론조사에서 보좌관들 뭐 연계 여의도 문법과 시민의 문법이 지금 다르잖아요. 네. 사실은 인간의 인식 계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입니다. 안 만나, 그러니까. 안 만나기 때문에. 안 만나. 네, 자기들끼리만 만나는 갇혀 거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의도 서부. 이게 의원들도 똑같아. 관계가 계급성이거든요. 자기들끼리만 동종교배하다 보니 인식도 거기 갇혀 있는 겁니다. 네. 너 유튜브를 안 들어? 진짜로 안 들어. 유튜브에서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네. 시건방진 사고야.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정치를 잘한다고 착각해. 내가 얘기해보면 수준 굉장히 떨어지고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도. 근데 본인들이 정치를 잘한다고 거기에 착각하고. 전문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번에 당원들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네. 당원들의 평균적인 생각을 읽어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게 갯딸들이 주장한 것이 보니까 당원 평균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걸 읽어내야 돼. 네. 여긴 갯딸만의 주장이 아니라 당원들의 평균적인 생각인 걸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적어도 알면 민심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럼요. 당심을 알 수가 있거든. 여론조사도 진짜 모르고 그런 걸 알려고 노력도 안 해.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나 솔직한 얘기로 당직자들이. 매주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박시영 TV를 이렇게 계속 나와도 국회 보좌관 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 네. 박시영 TV 내가 나온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박시영 TV가 문제인지 네? 김어준 다스베이다에 가야 되는 건지 아니야, 다스베이다 가도 모르더라니까. 다스베이다 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의원들한테 말했더니 안 본대. 네. 다스베이다도. 솔직히. 겸손은 힘들다. 아침에 뉴스 공장도 안 듣는다는 거야. 그거 진짜 많이 보는 실제로. 건데. 야, 뭐 예. 제가 아는 너무 트렌드를 모르네요.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엔 TV 공중파를 안 본다. 맞아요, 안 아침에 보죠. 일어나면 안방에서는 안방에서 겸손은 힘들다. 그다음에 저쪽 딸방에서 딸은 별도로 겸손은 힘들다. 네. 한 세 군데에서 겸손은 힘들다가 막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대요.
공중파 안 본다면서 그렇게 지금 거기서 정보를 취득하는 정보원이 지금 다른 건데 정보 취득원이 다르다 보니 입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천막 당사해야 한다고 밖에서 보면 금방 아는 거 사직생하면 반드시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을 보좌진들도 의원들한테 건의하지 않고 의원들끼리 만나서 맨날 재선 걱정만 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도 본인은 내년 4월 10일만 걱정하고 있으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이런 생각한다는 거야. 왜 보좌진들이 유튜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셀럽형의 정치인들, 흔히 말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시원하게 대변했던 사람들이 유튜브 나오면 막 몇십만 보고 막 이러잖아요. 열광하잖아. 근데 평소에 그런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유튜브에 나가면 몇천 명, 몇만 명도 아니 몇천 명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가 딱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무슨 김용민 의원, 뭐 최강욱 뭐 이런 사람 나가면 정청래 나오면 몇십만이 보는데 자기 나가면 몇천 명 이렇게 보니까 화딱지가 나요. 비교가 되니까. 근데 그래도 나가셔야죠. 조중동이나 언론에 몇 줄 나는 거는 비교가 안 되니까 이거는 보좌진 수고했어. 몇 줄 나왔어. 이렇게 하고 안일한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봤잖아. 오늘 좋았어요. 핵심을 찌르셨어. 하고 오지.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을 안 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없는 거야 유튜브를. 그래서 나 유튜브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보좌진들 다 안 보고 그러니까 조중동 이런 것만 보는 거야. 근데 되게 계속 멀어지는 아쉬운 거지. 게 제가 그래. 그때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큰 당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당비 내는 당원들이 240만 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당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240만 명의 마음도 못 읽으면서 어떻게 5천만 명의 마음을 읽겠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그게 되게 아쉽고요. 네. 네. 저기 모래고래님이 만약 그 김남희 변호사님 출마하신다면 무료 컨설팅을 제가 해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약속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야. 농담입니다, 농담. 출마 의원이. 자 김남희 변호사 출마 의지 밝혀. 내일 아이고, 신문 안 내일에 된다. 조간신문. 강추. 네. 컨설팅은 박시영. 네, 제가 승률이 높습니다. 네, 기대하시고. 뭘 놓아. 지난번에 남녀의 해주고 떨어지고. 제가 잘못했군요. 그렇지. 거기까지 간 게 기적이야. 자,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혁신하는 내용 워낙 많지만 방대하는데 가장 애정이 담긴 혁신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꼭 통과됐으면 하는. 네, 저희가 사실 내용이 많아서 기사화된 게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다 그 대의원제 얘기만 하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저는 사실 민주당이 유능한 당이 되는 내용이 그 혁신안에 많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정책 정당으로 제대로 되는 방법. 미래 대표. 네, 그리고 미래 대표제 해서 정말 그 인재 영입을 지금처럼 깜깜이로 하지 않고. 그 국민 경선으로 해서 정말 그 미래 의제를 대표하고 미래 세대를 대표한 사람들이 이 스타가 될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이런 것과도 연관을 해서 이제 멋진 그 국민 경선을 해보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아쉽게도 기사가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의원제 포커스, 아니 대의원제 정말 중요하죠. 아니 네, 정말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악의적으로 포커싱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다 이제 열성당원에 굴복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안이 사실 오히려 대의원제를 제대로 하는 그렇죠. 방안이잖아요. 대의원 선출 네. 방식을 직선으로 바꾼 네. 거잖아요. 네. 제대로 당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인데 그건 다 빼놓고 그냥 1대1로 갔으니까 이건 대의원제 폐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프레임으로 자꾸 이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이게 아쉬워요. 끝까지 논쟁을 했는데 채택이 못된 안도 혹시 있습니까? 짐작됩니다. 뭐 삼선 뭐 예를 들면 교외 지역 초과 몇 금지. 개나 있었나요? 끝까지 쟁점이 붙었던 끝까지 게. 쟁점이 붙었던 게 몇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건 한번 소개해줘. 뭐 어차피 채택이 안 됐으니까. 네네. 사실은 컷오프를 꼭 넣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서초시 공직자 평가에서 한 10% 정도는 컷오프하자. 컷오프하자를 너무 넣고 싶었는데 그걸 끝까지 이제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컷오프 넣으면 당이 쪼개진다. 그래서 다들 절대 안 된다고 말리셔서. 이게 왜냐면 누가 될지 모르니까 겁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얘기 나왔다며 그 컷오프가 되면 또 무소속으로 경선. 그렇죠. 그래서 위험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싸우다가 결국 하위 10%는 40%
감산으로 이렇게 무겁게. 네, 그렇게 무겁게. 간- 왜냐하면 지금 원래 아는 하위 20% 20% 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는 그 차별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네. 정도 가지고는 신인이 돌파하기가 신인이 쉽지 돌파할 않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그런 것들 잘했어요, 그걸.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있었습니까? 박시영 아니었어 할수 그거. 있을까요? 아, 그리고 원래 주장하던 아주 아니었어. 30%까지 범위 확대한다. 전 사실 컷오프 가야 된다고 내가- 계속 부탁드렸는데. 네, 저는 컷오프 되게 그러시구나. 말하고 싶었는데 저 네.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그 삼선은 사실 저희가 삼선을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왜냐하면은 당이 유능한 당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선 의원님 중에 유능한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거를 뭐 선수로 딱 제한하는 것은 좀 제도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하실 만큼 하는 분은 이제 그만 나오셔야 된다는 메시지는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네. 말씀하셨죠. 네, 그걸 얘기를 해. 그걸 마지막에 이제 넣었는데 그것도 처음에 들어갔다가 또 막 많이 얘기가 있어서 빠졌다가 그게 그 전날 밤 12시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래서 많이 이제- 삼선 동일 지역 네. 출마 제한에 대해서는 뭐 다른 지역 옮겨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감산을 적용해야 한다. 네, 3선 네, 이상은 그렇죠. 뭐 네, 그런 얘기도 20% 있었고 30% 했는데. 이 주장도 네, 있었는데 네. 선출직 공직자 그 하위 30%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좀 무겁게 처벌하다 네, 보니까 네. 그것까지 이게 이제 넣기는 좀 같이 어려웠던 것 가기에는 같아요. 부담스러웠던 네, 네. 그렇게 읽혔어요. 저는 네, 밖에서 네, 그냥 지켜보면서. 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굉장히 당원들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메시지는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날 밤 12시에 그것도 막 쑤셔 넣어가지고. 김남희 변호사님, 저희가 이 네. 보십시오. 스웨덴에서 지금 이게 보고 스포츠 보내 그런 방송에 저희가 스웨덴 고맙습니다. 혹시 그 아이고, 체면을 세워주셔서 김 변호사님 혹시 네. 그 혁신위원들에게 네, 네. 막 응원 문자 가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정말 자연 발생적으로 네네. 네. 그건 강의원 사무총장의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막 갔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몇 통 정도 받으셨어요? 셀 수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그 혁신안 나오기 한 일주일 전부터 이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네. 저희는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면 혁신안이 발표하는 순간 갑자기 욕 문자가 들어오는 거 같아요. 성공했어. 아니 우리가 나오는 안이 사실 그 민주당 당원분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정말 되게 똑똑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 까다로우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족시킬 만한 혁신안을 마련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했어요. 솔직히 네, 그 그래서- 정도면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발표하고 나면 우리가 욕 문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핸드폰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끼리 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딱 혁신안 발표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그런 문자가 오는데 100점 만점 아니더라도 90점을 넘겼으니까 네. 이거 아주 잘하고. 아니, 저는 처음에 이제 어디 소문을 삼선 동일 지역 제한 이것도 사라졌다 하지. 그다음에 컷오프.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호남의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호남은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가 완전히 떨어지니까 호남은 광역 단위의 평가를 해서 30%는 원천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 호남에서 하위 30%면은 정기 은퇴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광주는 2석, 전남 3석, 전북 3석, 28개 지역구 중에 대략 8개 지역구는 어떤 정치 실험을 해도 호남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뭐 다 불러가지고 시민 배심원제처럼 당원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성이 한 명도 없잖아요. 제대로 된 여성이. 야, 여기는 전국 여성 공모하자. 호남 사람 아니어도 좋아. 왜? 인재 영입도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더 유능한 사람 영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봐. 어떤 지역구는 야, 이제는 70대, 80대 노인이 아니야. 90세, 100세 시대야. 여기는 70세 이상 노인 지역구야. 한번 해봐. 왜냐면 노인들이 대부분 고려가 된다면서 노인 마음을 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뽑아봐. 이렇게 해서 호남은 해봐야 다 민주당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지역별로 쿼터를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강력하게. 그런데 기다렸는데 만나고. 광주에 오신다는 혁신위원들이 갑자기 내일로 발표하고 쫑치겠다. 8월 중에 광주로 온다 해서 우리가 짜놨어요, 편을. 제가 아니, 광주를 내가- 제일 멋지게 하려고. 내가 그 얘기 강의원 발표하기 전에 전날인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네. 분위기가 어때 혁신안? 그랬더니 뭐 약간 시무룩해 있는 거야. 맞아요. 형님 뭐 지켜보십시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위기 뭐 대충 약간
한 평타 정도, 한 50점 정도의 느낌으로 난 전달이 받아서 되게 걱정했었어.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제가. 나는 딱 발표를 딱 보고 내가 이제 혁신을 잘 알잖아. 쭉 보니까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내가 페북에 바로 썼잖아. 이거 90점짜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95점을 올려줬지. 뭐를 몰랐냐면요. 바로 인용했잖아. 이거 90점이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뭐를 몰랐냐면 그 슬라이스를 몰랐어요. 그게 그걸 갖고 있는 10%, 20%, 30%. 컷오프보다도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숨은 공식이 거기에 있다. 그럼. 이걸 보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핵심이 맞아요. 이거야. 네. 대의원제가 핵심이 관심 아니야. 없어요, 사실. 네. 대의원제는 부실이고 맞아요. 핵심은 이 현역 평가에서 자기가 혹시 30% 안에 들어갈까? 네, 그게 그럼 내가 두려운 거죠. 경선을 네. 통과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반발하는 거야. 그야말로 그 정말 얘기는 맞아요. 그것이야말로 깜깜이거든요. 그렇지. 깜깜이 이 사실은 당할 수 있는 그리고 상황이. 이게 11월 달에 평가 들어갑니다. 올해 그쵸. 전반기를 안 했어. 코로나 때문에. 유일하게 이번에 한 방에 끝나. 근데 정기국회 끝나고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한테 이 가슴에 불을 지피는 의원들은 그렇죠. 지금부터 불을 지피는 사람은 용납이 안 돼, 당원들이. 그러니까 목소리를 지금 죽이는 거야. 지금 봐봐. 네, 지금 그렇죠. 떠드는 인간 진짜 몇 명 없잖아. 나머지는 조용해. 왜냐하면 지금 질렀다가는 완전히 찍히는 거거든. 수박으로. 갑자기 이땡민 의원도 조용하신 것 같아요. 조용하지. 지금은 조용할 때야. 그래서 아까 체포동의안 걱정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까 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네. 응원 문자 있잖아요. 네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설계한 게 아니고 내부에서 혁신위원 전화번호를 달라. 어떻게 격려하고 싶다. 하셨을까요? 응원하고 싶다. 아이고 그거 알아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심지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네, 네네. 누가 전부 다 검색해가지고 돌아다녀. 참여연대 뚫고 막 이렇게 뚫은 거예요 다. 민변 뚫고 모르겠어요. 알죠. 태평양을 뚫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참여연대 있었으면 앉은 거라도 물어서 금방 알죠. 저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그러니까. 분들 아니, 다른 분들도 다 아는데 없잖아요. 제가 감동인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저한테 그 메시지 온 감동적인 문구는 뭐였냐면 김은경 위원장의 마음이 힘들 테니 괴롭히지 말자. 야, 거기는 문자 보는 것도 힘들 수 있다. 야, 그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모 의원은 보내지 말자. 보내봐야 별로 감흥이 없을 것이다. 야, 그러고 딱 보니까 현역으로 두 명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뭔지 다 알겠다. 그래서 보니까 명단에 딱 전화번호를 보니까 김은경 위원장의 번호가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잘했네. 그래서 저한테 김은경 위원장님한테 전해달라고 맞아요. 그런 문자가 막 들어왔는데 그것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이번에 원외위원장들이 너무 멋졌어. 이거 딱 나온 다음에 원외위원장들이 좀 촉구하는. 바로 김은경 혁신이 우리 저기 당 내에서 빨리 이것을 처리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멋졌어. 누가 추동했겠습니까? 남영희! 남영희! 우리가 빨리 입장 발표해야 된다. 이거는. 특히나 그 전에 벌써 저희가 민주당 이 혁신행동이라는 곳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 여러 군데서 아니 우리 민주당이 민주가 없는데 당내 민주화를 이뤄달라 1인 1표제 해달라 얼마나 요구 많이 했어요. 근데 혁신안 이 발표 나오기도 전에 아니 뭐 의원들이 가가지고 이래서 안 돼 뭐 시기가 안 맞아 뭐 대의제 뭐 이 대의제에 맞지 않아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자꾸 흘러 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자. 아니, 그전에도 발표했죠. 우리 원외위원장들이 영남권이나 강원도 이렇게 취약지구가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근데 그분들이 분들이. 대의원제 폐지에 1인 1표를 주장하니까 힘이 실린 거지. 맞아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오히려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남희 변호사님 광주 북구에 오셔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세요. 예, 북구 의원은 참고로 이형석 의원, 조호석 의원입니다. 네.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자, 이제 28, 29일 날 의원 연차례 워크숍에서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믿어도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돌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믿어도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후쿠시마 이 대응도 지금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내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부 총질 있잖아요. 민주당의 최고의 혁신은 현재 원포인트로 혁신안 받고 밖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동단결해서 싸우는 거. 이것이 총선 승리를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말 들을 것이다. 대표님도 이제 민주주의 할 만큼 했다. 본래 이재명으로 돌아가라. 28, 9일이 그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광고하고
또 남영희 위원장님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제가? 검증도 하고 말이죠. 네. 잘하면 우리가 응원도 하고. 광주 서구갑에 사는 분 같아. 이정도, 그다음에 KKJC, 뭐 문대준 이런 분들이. 서구를 뭐 많이 계시네. 그다음에 혁신하자 고. 혁신하자고는 저기 지금 1만 원 쏘고 혁신하자고. 아 그래? 그거 좋은 거죠. 네. 이지연님 서구라고. 서구 인자. 한 10명 풀었구만. 아 이거 실망인데. 이따가 미추 올고 봐야지. 자 미추 나와서 김대박. 정말. 미추홀과 광주 서구하고 붙자 오늘 댓글로 누가 많이 보는지. 자. 저 갑자기 왔거든요. 네. 광고를 못 했거든요, 미리. 아니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인천 계양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이제 자리를 잡으셨는데 전반적으로 인천 분들의 당원들이나 시민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나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뭐 계양구하고 우리 미추홀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아. 서울하고 인접한 곳이 그렇죠, 계양구고 계양은. 저희는 이쪽에 인천에서도 끝쪽에 사실 네. 있는 원도심 지역인데요. 오늘도 제가 아까 그 경인 쪽에 있는 정치부 기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성과 인천 전체의 선거판에 그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하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인천 전체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인천 그냥 출신 당 아니니까. 대표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계양에 오셔서 네. 출마를 하셨고 그 계양에서 또 좋은 성적으로 당선이 네. 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이 있지만 실제로 인천 전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이면서 폐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인천에 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약간 배타적인 면이 그게 분명히 있다고. 있어. 인천이 인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만의 그 대선 주자로서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인천 전체의 흐름과는 제가 볼 때 특별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걸로 연동되는 선거 그 형태라고 봐지기 좀 어렵다. 그러면 인천의 지금 선거판 전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인천 전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송영길 전 대표도 계셨고 네. 뭐 윤관석 지금 의원님 그리고 뭐 이성만 의원님 등 해서 돈봉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정치 고관여층이세요. 그분들은. 그리고 이 돈봉투 문제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그 뭐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을 굉장히 걱정하시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는 분들은 더 부패한 집단이 저기 있는데. 그렇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휭당, 네. 그리고 뭐 김현아, 황보승이, 뭐 말도 못해 태영호,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은 건드리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한 줌도 안 되는 실무자들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오간 당내 선거를 두고 핍박받고 있는 야당으로 다 알고 계세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오, 이 부분에 다행이다. 대해서 크게 확대 해석하는 건 언론이다. 그리고 언론이다. 국민의 힘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특히나 인천 지역이 전체 선거,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긴 한데요. 제가 여론조사 여러 가지 지형들을 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나쁘지 않지만 저희 지역은 항상 그 여기는 어려운 지역이잖아.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난번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곳에 이제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진짜 당선돼서 문 닫고 들어가면 민주당 180석, 170석 간다 그 얘기했습니다. 남영희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나쁘지 위원장이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되시면 160석은 무조건 넘어가고 170석까지도 가능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야. 홈지시군요. 인천이 11개인가요? 12개인가? 13개. 13개? 이번에 이제 서구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있죠.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죠. 13개 13개. 지역에 11개 지역이 우리 민주당 의원이셨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명 중에 한 분이야 떨어진 2명 중에 한 명. 근데 이제 그 저는 지난번에 사실 이번에 뭐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 다들 윤상현. 아시다시피 지금 윤상현. 이제 국민의힘 네 분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단초를 제공하고 계신 분이죠. 큰 암은 국민의힘에 있고 작은 암은 민주당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윤상현. 이철규 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배에 태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못 태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 저희 지역인데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따라 붙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바야흐로 이제 총선 공천까지 이어지니까 자기 그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는 국민의힘의 역할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쓴소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발언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안다. 본인이 공천이 힘들 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 당에 문제가 많다. 수도권 전체가 힘들다. 항상 이런 쓴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참 무소속 늘 나갔잖아. 그 두 번을 그렇게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윤상이 그랬죠. 근데 제가 오늘 박시영 TV 나오면서 하나 이제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 총선 때 제가 이제 전국 최소 득표차 171표 차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가 3파전이었는데 졌잖냐, 뭐 무소속이었고 현역 의원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도 있었고 남녀이가 있었는데 171표 차는 잘한 게 아니야라는 말씀을 늘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때 정확히 말하면 또 정의당도 있었어요. 4% 이상을 받은 정의당도 있었는데 부족했죠. 부족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그 민주당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윤상현 의원처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사실 지금 재보궐선거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한바 비리라고 그렇죠. 선거 공작이라고 하는 떠들썩했던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게 아웃될 줄 알았어요. 있었는데 어찌 됐든 뭐 대한민국의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든 무전 유죄가 됐든 어쨌든 결과는 뭐 2심에서 이 의원은 살아났고요. 밑에 보좌관은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3년 7형 징역을 살고 있고 한바 비리의 왕이라는 분은 또 4년 징역을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다들 사실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저 그 국회의원의 능력만을 평가하는 건 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는 제가 잘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 민심 현역 의원이 이제 사선을 하셨는데 그동안 지역 발전 뭘 했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들을 많이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솔직히 인천 쪽에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 민주당 의원이 아까 11명이 있는데 네네. 11분 중에서 저분이 국회의원인지 모르는 분들도 꽤 있고 또 흔히 말해서 좀 당원들의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도 솔직히 있고 몇 분. 그래서 인천의 정치 신인들이 많이 도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천에 의외로 그렇게 우리가 흔히 좀 이름이 좀 알려진 정치 신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이 질문도 제가 어제도 또 어떤 기자분이 지금 인천에 위원장님 좀 이렇게 참신한 신인들이 도전한다는 얘기가 안 들려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주변에 아버지 고향이 인천인데요. 본적지가 인천이에요. 어느 보세요. 김남희 변호사님 아니. 행복하시네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박수를 유도하고.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멋지다, 멋지다. 인천으로 오세요. 네. 근데 진짜 그래서 정말 오늘 정해졌네. 많이 제가 오셨으면 일단 좋겠어요. 그 방송 끝나고 지역구 몇 개 찍어 놓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둘째 형님 형수 그 조카들이 전부 다 인천에 산다고. 네. 그럼 민주당으로 오시나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인들이 좀 정치 신인들이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 왜냐하면 사실 남영희 위원장이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렇게 지역에서 막 활동을 많이 한 건 아니고 이제 대학이랑 그렇죠. 연구가 있었지만 저 사실 제 발로 뛰어갔거든요. 진짜 험지를 네. 과감하게 도전을 했거든요, 네. 사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컨설팅 하면서 제일 어려운 지역 가라. 잠깐만요. 제일 센 놈하고 붙고, 그래서 윤상이 찍어줘. 제일 센 놈하고 붙고, 제일 어려운 지역 가라. 잠깐만. 충분한 능력이 있었는데 예. 컨설팅에 착오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남영이가 있는 거야. 네. 그렇게 척박한 어려운 지역에서 센 놈하고 붙어갖고 아슬아슬하게 졌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느꼈고 남영희 위원장님을 주목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되실 것 그러면서 같은데요. 몇 년 네. 동안 진짜 일을 갈고 열심히 하시니까 네. 전국적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예. 예. 다분한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이 미추홀 주민분들이 평가해 주실 걸로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그 기득권의 문제이면서 곧 저는 이제 재벌이라는 그 뭐 우리가 대기업과 또 다른 재벌이라는 것을 두고 볼 때
지금 현재 저의 상대방인 그분은 사실 재벌이시거든요. 그치, 근데 사회- 서민을 대변할 사람을 뽑으실 것인가? 전두환 여전히 사위였잖아. 또 재벌. 맞죠, 전두환. 지금 롯데가 사위시죠. 아, 롯데가 근데 사위구나. 재벌을 또 선택하실 것인가? 정말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남영희 위원장은 어떤 정치인입니까? 저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떤 곳에서든 환한 미소, 예, 자신감. 예. 원래 아이디가 구절초.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데. 거기에 딱 노사모 아이디가 구절초였어요. 구절초였어요. 그래요? 엄마의 마음이고요. 네. 네. 원래 우리 이제 노사모 노무현 대통령. 그 개혁당 뭐 이렇게 했던 개혁당에서 늘 원래 이렇게 굉장히 이 자신감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분들이 또 개인적으로는 어려움 많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가 미추홀구 한번 가봤거든요. 네네. 깜짝 놀랐잖아요. 광역시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근데 거기 원래 남구에 남구. 그래서 네. 원도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도 예.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요새 남영이한테 마이크 줘 인사하게 막 이러시는 분들 아니, 실제로 바뀌었어요. 처음 나올 때하고 지금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전 진짜 그리고 이 미디어의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꼭 저는 유튜브 요새 출연을 많이 하는데 우리 쪽 분들도 정말 이렇게 공고한 민주당의 지지세도 늘었고 또 이제 공중파 제가 대선 때 대변인 하면서 네. 또 언론에 노출을 많이 했기도 한데 정말 주민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요. 보면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바닥 민심이 좋아졌구나 느끼는데 제 상대 후보인 그분은 진짜 다니면서 바닥 민심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물론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하니까 깔끔하게 혼나는 건 맞는데 본인이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한편 뭐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단순히 이런 막 유튜브나 뭐 방송에 나와서 인지도가 높아져서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저는 늘 제 철칙이 헌신 없이 성취 없다. 좋은 말이네. 네, 바닥에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네, 박박 끼었죠. 진짜 박박 끼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난번 총선의 실패가 오래가는 정치 또 가난과 고난의 현장에 스미는 정치를 하는 기회일 수 있다 싶어서 정치인 남영희를 응원합니다. 미추홀 3선하고 네. 동일지역구 제안할 테니 옆구로 가는 그런 어떤 그 모범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네. 이현선님이 인천 남동갑으로 김남희 변호사 오라고. 자, 자기 동네 다 오라고. 근데 정말 네. 인천에 좀 좋은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광주 북구가 확실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국회 들어가면 어떤 일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제가 진짜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이후에 한 10kg가 한 달 사이에 빠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많이 울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이제 촛불 정부를 세우면서 정말 당면했던 과제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미진했고요. 네. 그 후과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해야 될 일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저는 어쨌든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할 것이고 한쪽 방향에서는 얼마 전에 대통령이 뭐 하나도 모르면서 킬러 문항 얘기를 막 해댔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대학 서열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학 서열화를 해제시킬 수 있는 부분, 고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열심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시군요. 필요해요. 네. 저희 애가 아니, 지금 저희 당면 과제입니다. 저희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김남희 변호사 일단 출사표를 한번 듣는 걸로. 좋습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혁신위원 하면서 그 민주당에 대해서 많이 느낀 거는 정말 당원분들의 그 열정과 에너지를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언제든지 이런 열정과 에너지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저는 좀 생겼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런 그것을 잘 받아서 당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나 애정이 깊어졌겠어요, 더 이번 과정에서. 저는 이제 뭐 다른 것 같아요.
그 의원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분들은 아니고 당원들. 아니 의원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하는 점도 있고 뭐 좋으신 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당원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동한 면도 있고 네네 아, 그게 그 중요하죠. 에너지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실망하는 의원 명단 2명만. 살생부. 네. 지역구는 어디고. 네. 자, 저 지역구 문제는 따로 상의하고 마음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또 김남희 변호사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미님이 김남희님 오늘 말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재방님은 김남영희 두 분. 합하면 오. 야, 저런 거 센스가 재주 있으시네. 있으시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자,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 혁신하자 강현 화이팅, 박시영 화이팅 이렇게 두 번 또 보내주셨네. 혁신하자 고. 예. 유럽은 아까 다스베이다에서 만났는데 저분은 다스베이다 중에서도 녹화하잖아요. 잠깐 나와서 저렇게 보내고 또 들어가. 대단한 분이십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호비님, 김남희 의원 목소리 이재정 의원 닮으셨네요. 성향도 또박또박 말씀 잘 하시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모래고래님, 만약 김 변호사님 출마하신다면 아까 무료 컨설팅 제가 해달라는 의견이었고요. 아일라 웨스트님, 그 스웨덴에서 아까 보내주신 분이죠. 이재현 님도 늘 보내주신 분입니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오늘 이 시각에 사실 갑자기 불려 나오게 됐는데요. 그 국회 앞에서 계단에서 촛불 들고 있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시청자분들 중에서 왜 촛불 집회 가지 않고 거기서 방송하고 있냐 이런 글귀가 제가 보이는데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천막 당사 저희 원외부터라도 지금 내일 당장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남희 변호사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유튜브는 많이 안 나와봤는데 재밌네요. 우리가 좀 자주 오세요. 따뜻해요, 여기가. 아 네네 네. 즐겁게 방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남희 변호사 보니까 정치할 제목이네.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인천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인천 기대가 됩니다. 호남 정치의 부활을 위해서 광주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제가 운전수는 제가 하고 컨설팅은 박시영이 하면. 아니, 내가 볼 때는 됩니다. 일단 인천이야, 인천. 인천으로 가야 돼. 인천이 좀 바꿔야 돼. 손잡고 다니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시국인 만큼 마음들이 편치 않을 텐데, 일단, 정신 우리가 또 바짝 차리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 좀 지치지 마시고요. 다시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자,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악랄하게 뭐 5번 지금 막 그 기소하려고 소환조사하고 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이 고비를 넘기면, 총선 압승, 대선 승리,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싸울 때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영희 화이팅! 김남희 화이팅! 김남희
자,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지어야 광고 하나 해도 됩니까? 아, 광고. 내일 참 저희가 내일 2시에는 김태형 수장 내일 출연하십니다. 네. 아니, 제 광고 해도 됩니까? 네, 광고하세요. 예. 네. 제가 병원에 입원할 만큼 몇 달 동안 새벽마다 글을 써가지고 책을 2권을 냈습니다. 하나는 큰 정치의 부활, 또 하나는 저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인간 강의원 2권을 냈는데 9월 3일 일요일 오후 3시 DJ 컨벤션 센터에서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되게 오만하지 않아요? 큰 정치의 큰 정치의 부활 본인이 있어.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네. 호남. 큰 정치의 부활 책에 제가 제일 앞에 써놓은 글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을 잃어버린 정치인은 죽은 정치인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타락이다. 좋네. 그래서 그러니까 DJ처럼 또 우리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담론을 만들고 그게 투철하게 고난을 뚫고 가는 그런 큰 정치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네. 호남 정치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됐다. 그래서 그걸 좀 부활시키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DJ 컨벤션 센터를 점령해 주시면 책을 1+1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누구세요? 머리- 선생님 같기도 하고. 너무 멋져. 머리 힘 좀 멋져요. 줬습니다. 야, 저도 전화를 내려갑니다. 박시영 대표님 컨설팅 하시는 건 아닌 것 아니요, 같아요. 아니요, 보니까 아니요. 분위기가. 저는 우리 박시영 대표님도 오시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승만 박사님도 오시고 얼마나 협박을 받았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남영희 위원장도 오시고 네, 좋습니다. 네, 남의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